드립 있는 방송 이병소장TV입니다. 오늘은 아주 또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모든 에듀케이션의 박은지 컨설턴트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모든 에듀케이션 컨설턴트 박은지입니다. 오늘 어머님들과 학생부 챗GPT 관련해서 이야기해보려고 채널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챗GPT 활용 방법 정말 궁금했습니다. 활용하라고는 말들은 많이 하는데 했다가 걸리는 건 아닌지, 그다음에 인공지능 냄새가 있잖아요. 그림 같은 것도 보면 인공지능 냄새가 풀풀 나는, 진짜 도구로서 잘 활용해야지 거기에 매몰돼서는 안 되겠죠. 챗GPT를 입시에 활용한다. 네. 일단 얘기만 들어도 솔깃하고 솔깃하죠. 짜릿한데 이게 가능합니까? 사실 저는 원래 챗GPT로 수행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절대 안 된다. 활용하는 거에서도 되게 보수적이었는데 뉴욕으로 휴가를 갔거든요. 네. 좋아하는 도서관이 있어서 뉴욕 라이브러리에서 제가 이제 좀 생각을 하려고 휴가를 떠났는데, 올해 제가 봤던 광경 중에 너무 충격적이었던 게 노트북을 켜놓고 다 챗GPT로 글을 쓰고 있더라고요. 이런. 노트북 하시는 학생들이 전부 다 지금 챗GPT를 진짜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이제 보고 너무 충격을 먹어서 거스를 수 없는구나. 내 학생들도 이렇게 사용하고 있겠구나라는 거에 사실 좀 방향을 잡고 이걸 좀 전달해야 되겠다, 목소리를. 이왕 쓸 거면 제대로 좀 가이드를 정해드리고 이건 꼭 하세요, 이건 하지 마세요를 정리하는 어떤 좀 컨설턴트가 돼야 되겠다. 조언을 드리고 싶다. 그러면 결국 우리 아이들은 이 챗 GPT를 언제 어떻게 활용하냐, 학교 현장의 모습을 좀 들여다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머님들은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수행평가를 하는지 모르세요. 이런. 방문 딱 열면 매일 컴퓨터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현실에 딱 들어가면 아이들의 수행평가 점수가 40% 이상일 때도 있고, 일주일에 3번 이상 과제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 과제들을 저희가 일단 좀 처음에 어떻게 플로우가 되는지 한번 훑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훑어봅니다. 자, 첫 번째, 수행평가를 다 하지 않아요. 희망자만 작성해서 내라라고 하시거든요. 내가 뭘 작성해오지? 가이드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당연히 챗 GPT한테 물어볼 수밖에 없죠. 내가 보고서 몇 장 써야 돼? 내가 어떤 문구를 적어야 돼? 그럼 이거를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 학교 선생님에게 여쭤보는 거예요. 가서. 그렇죠. 근데 우리 애기들이 요즘 너무 아이예요, MBT. 그럼요. 전화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두 번째 사진처럼 학교 선생님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죠. 그런데 또 입시는 이걸 보고서로 제출한 내용을 발표까지 끌어내야지 높은 점수를 받아요. 내가 생각을 한 걸 결과물로 발표해야 되는데 사실 이것도 발표하는 거 쉽지 않죠. 그래서 이제 이걸 첫 번째 챗 GPT한테 물어봅니다. 우리 아이가 화학공학과를 선택했거든. 좋은 수특 주제를 좀 추천해줘. 사실 이제 어머님들께서 질문을 하실 때도 좀 제가 이렇게 질문하지 마시고 어디서 조금 찾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볼게요. 학과 정보. 네, 첫 번째는 질문을 하기 전에 내가 어떤 학과에 들어갈지를 되게 명확하게 아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게 단순히 화학공학과 이렇게 돼서는 안 돼요. 애들이 근데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아나? 네, 그 뭐가 있는지 어떻게를 좀 찾으려면 이렇게 학과 정보가 다 인터넷에 되게 친절하게 있거든요. 또 목요입니다. 네이버에다 딱 서울대학교 치면 학과 전공 칸 요 칸이 딱 보이거든요. 그럼요. 요걸 클릭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그러면 제가 학과 메뉴판이라고 불러요. 여기 안에서 어떤 것들을 배울 수 있는지 첫 번째 고르게 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좀 더 나아간다면 이 학과가 사실 요즘 아쉽지만 인기 학과로 다 모여집니다. 의대, 경영학과, 아니면 안 된다. 근데 사실 이게 아이들 입장에서는 매우 부담이에요. 그래서 차선책을 좀 만들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원하는 학과에 연관된 키워드들도 같이 봐주시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의공학, 보건환경융합, 학과와 범위에서도 확장을 해서 질문을 하면 더 넓은 어떤 답변을 얻을 수 있죠. 즉 우리 아이가 화학공학과를 가고 싶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키워드들을 같이 넣어주는 거죠. 예를 들면 정말 화학공학 내에서도 신소재를 좀 탐구하고 싶어. 제가 봤던 신소재 중에 좀 재밌었던 건 크록스 신발 신소재였어요. 그런 거 어떻게 좀 화학 연구 물질로 신발 말고 가치가 있어? 근데 이런 것들을 홈페이지를 보면서 좀 아이디어를 얻는 거죠. 이렇게 학과를 조금 어머니 한번 정리를 해주시고 그다음 두 번째는 사실 이건 소장님 제 킥이거든요. 킥. 네. 저는 한국 대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시야 좀 넓게 MIT 공대 홈페이지나 뉴욕대 홈페이지나 학과를 조금 국내 대학 학과만 보지 말고 해외대 학과를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 해외대를 가겠다 아니다의 문제가 아니라 소스를 찾는 거죠. 키워드를 얻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치료라는 키워드를 되게 많이 써서 학생부를 만들어요. 치료, 뭐 물리치료, 항생제 치료, 뭐 그렇죠. 약물 치료 이렇게 치료를 맞추는데 예. 실제로 해외 의과대학에서 병원을 가니 네. 회복이라는 키워드를 회복. 정말 많이 썼더라고요. 네. 이 회복이라는 키워드를 그래서 어떻게 연결시킬 건데 그래서 뭐 통합사회든 윤리와 사상이든 사회문제 탐구든 이런 과목에서 회복을 연결시켜야 돼라는 이제 이 키워드를 던지는 거죠. GPT 딱 켜시고 예. 검색을 하시는 거죠. 우리 아이가 의대를 희망해. 그런데 치료라는 키워드 대신 회복을 넣어서 세특 주제를 만들고 싶어. 좀 힌트를 줄 수 있어? 오. 똑똑하고 날카로운 질문을 하는 거죠. 우리 아이는 좀 차별화되게 질문을 하고 싶은데 라는 그 키워드에 저라면 회복을 연계시키는 거죠. 치료보다는 회복의 회복이죠. 관점에서 주제를 찾는데 힌트를 줘. 네, 그러면 챗 GPT가 이런 힌트를 줍니다. 치료 이후에 환자의 몸과 마음이 점차 건강한 상태로 돌아가는 과정이야. 어허. 챗 GPT를 참고했을 때 매우 좋은 아이디어죠. 좋습니다. 네. 그런데 이 챗 GPT가 또 문제가 있어요, 소장님. 문제가 있어요. 책을 못 찾아요. 책을 못 찾습니다. 그게 네. 무슨 말인가요? 예를 들면 연관된 책을 추천해줘 이러면 어. 그렇게 거짓말을 해요. 아 그래요. 연계 독서를 못 찾아내요? 못 찾아요. 아 네. 이런. 근데 또 논문은 그럴듯하게 잘 찾아요. 오. 근데 책에 너무 매우 취약해요. 근데 실제로 이제 필드에 있는 예. 수업을 하다 보면 책과 연관되어 있는 수행평가가 되게 많거든요. 그럼요. 책은 그냥 발로 뛰세요. 아. 근데 강남 교보문고 있잖아요. 예. 우리 예. 아이의 세특 키워드가 담긴 사실 보물 창고입니다. 아. 네, 그렇구나. 여기서 골라서 이제 우리 아이가 이 책을 내 옆에 두고 음. 수행평가 할 때마다 요 키워드를 다시 이제 챗GPT한테 물어보거나 아니면 이제 이 책에서 문장들을 그대로 발췌하고 예. 쓰세요. 학교 선생님한테. 저는 이 땡땡 출판사의 땡땡 책의 목차를 인용해서 수행평가를 했다. 예. 선생님이 더 좋아하세요. 오호. 네 생각보단 저자의 생각이 훌륭하거든요. 예. 네. 그렇죠. 주로 다니는 책방이 어디냐라는 질문을 현장에서 정말 많이 받거든요. 예. 설명이 끝나면. 네. 어. 광화문 교보문고까지는 어머니 가세요. 네. 광화문 좀 부담스러우시다, 강남 부담스러우시다 하시면 아크엠부. 네, 여의도점 되게 크게 잘 되어져 있고요. 체이나 책방 마님이 운영하시는 선능점. 오. 우연히 체이나 책방 마님이 계시다면 예. 저는 책을 추천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아 좋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강남권에 있는 고등학교 중에서는 네. 체이나 책방을 방과 후 프로그램처럼 지정해서 이야. 이 안에서 책을 고르고 추천받는 이러한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똑똑한 질문도 중요하지만 예. 정보 과연 진짜일까요? 아 그렇지. 신뢰할 수 있는가. 있는가?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고3 여학생의 장이 예민한 친구를 위한 저녁 반찬 메뉴를 추천해줘라고 했거든요. 예. 챗GPT가 뭘 추천했을까요? 뭘 닭가슴살, 오. 브로콜리, 어허. 계란찜을 추천했어요. 아이고네. 홍식이 아니었어요. 왜 아니? 사실 장이 예민한 학생에게 브로콜리는 안 좋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왜요? 이 자식이니까 또 거짓말을 친 거죠. 근데 제가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챗 GPT한테 다시 물어봤어요. 브로콜리는 장이 예민한 환자한테 좋은 음식이야? 안 좋대요. 오. 무조건 검토를 하셔야 돼요. 야. 마지막은 우리가 이제 쓴 글을 예. 챗 GPT한테 다시 역질문하는 거였어요. 오, 그게 뭡니까? 챗 GPT한테 내가 가장 좋은 답변을 얻으려면 너에게 어떤 형태로 질문해야 돼? 라고 역질문을 다시 하는 거죠. 그럼 챗 GPT가 이런 식으로 너가 질문을 했어야 내가 가장 좋은 답변을 줄 수 있어라는 예. 질문을 하는 방법까지를 가르쳐줘요. 예. IT에 관심 많은 사람들은 역질문을 합니다. 너 내 글이 충실하게 좀 되어져 있다면 그 근거를 설명해줘. 그리고 미흡하다고 느껴지면 보완책을 좀 설명해줘. 자 여기까지 갑니다. 너가 나 안 해 이러지 않아요? 얘가 그 친절해요 선생님. 플러스 쓰셔야 돼요. 플러스. 너가 생각하는 총 점수와 네. 그리고 100점을 받기 위해 미흡한 부분도 코멘트를 부탁해. 이런 식으로 다시 내가 쓴 글을 또 피드백도 받고. 네, 이렇게 네가 준비하시면 입학사정관이라고 생각하고 내 거를 평가해봐. 해줘. 그러면 이제 훨씬 더 이게 수준이 높아지죠. 네. AI 시대 챗 GPT에서 질문이 중요하다라는 게 되게 화두가 돼서 이 세미나나 수장님을 만나 뵙기 시작했는데 예. 원래 질문은 중요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갑자기 챗 GPT라는 시대에 맞물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머니 평소에 그냥 질문을 많이 하세요.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이제 MIT 공대에서 마주한 문장이에요. 생각의 주인은 결국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 주도권을 뺏기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머님들은 반드시 이 주도권을 좀 가져오셔서 입시에 활용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좋아요.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네.